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다람쥐라고 합니다. 오늘은 랜덤 포레스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데이터 분석에서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포레스트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여러 가지 의사결정 트리에 출력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양산불 학습 중 배깅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앙상블, 배깅 모두 생소한 단어들이실 텐데요. 뒷페이지에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란 데이터에 있는 규칙을 학습을 통해 찾아내 자료 구조 중 트리 기반의 분류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매, 펭귄, 돌고래, 곰이라는 각각의 원소들을 규칙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로 데이터를 매, 펭귄 집단, 그리고 돌고래, 곰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뒤 각 집단들 날 수 있는지의 여부, 지느러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각각의 또 다른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규칙들 말고 다른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돌고래와 다른 동물들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는 매, 펭귄, 돌고래, 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지만 이제는 돌고래, 나머지 동물들 한 개, 세 개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에 따라 데이터의 분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디시전 노드입니다. 이곳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이나 조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프 노드입니다. 리프 노드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는 데이터의 묶음, 클래스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리프 노드에 도달하여 클래스 값이 할당될 때까지 디시전 노드를 거치면서 규칙에 따라 데이터가 분할되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이 많을수록 데이터가 더 세부적으로 분류되니까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데이터가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되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적합이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아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결국 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려고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예측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합이 안 되도록 의사결정 트리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의사결정 트리들이 모여있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랜덤 포레스트의 목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값을 내놓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의사결정 트리만 모아두는데 어떻게 하나의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결과값을 만드는 방법이 뒤에 써져 있는 앙상블 학습 중 배깅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좀 생소한 단어들이시죠? 앙상블 학습, 배깅 방식. 제가 앙상블 학습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분류기를 결합하여 한 모델을 구성하는 기법이므로 다른 분류기보다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류기의 다양성을 활용해서 예측 오류를 줄이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앙상블학습의 유형에는 보팅, 배깅, 부스팅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에서 사용되는 배깅에 대한 설명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은 여러 개의 분류기가 함께 작업해서 최종 예측을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각 분류기는 동일한 유형의 알고리즘, 여기에서는 결정 트리가 되겠죠? 어쨌든 같은 유형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데이터 샘플링을 다르게 적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분류기가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각 분류기의 학습이 끝나면 그 예측을 투표해서 최종 예측값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 나온 결과값이 결과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 분류계에서 얻는 결과보다 신뢰성이 더 높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영어 설명만 하면 지겨우니까 랜덤 포레스트의 작동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작동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부스트 트래핑 분할을 통해 데이터를 나눠줍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부스트 트래핑 방식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의사결정 트리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나눈 데이터들을 각각의 의사결정 트리에 주어서 의사결정 트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 트리들이 나눈 결과들이 여러 가지 모이게 되겠죠? 이 모인 결과들에서 보팅을 통해서 최종적인 예측값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트리의 예측을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클래스를 선택하고 회귀 문제에서는 각 트리의 예측값을 평균을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 포레스트의 작동 과정 중에 첫 번째에서 나왔던 샘플링 방식인 부스트트래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스트트래핑 분할 방식은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가 중첩되게 샘플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통계학에서 사용되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주로 주어진 표본에 대해서 그 샘플에 또 다시 샘플을 여러 번 추출한 뒤 전체의 평균이나 분산을 그 표본들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데 쓰였습니다. 랩스트의 경우 이 방식은 각 의사결정 트리가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즉, 전체 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임의로 샘플링해서 각 트리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렇게 해서 각 의사결정 트리는 서로 다른 책지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의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nestimaters입니다. nestimaters는 랜덤 포레스트에서 결정 트리의 개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두 번째는 각 분할에서 고려할 최대 특성수를 결정하는 맥스피처 함수입니다. 이거는 과적합을 막기 위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쭉 설명할 다른 파라미터들 역시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맥스뎁스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민 샘플 리프는 리프 노드에 필요한 최소 샘플 수를 정해주는 파라미터고요. 민 샘플 스플리트는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샘플 수를 정해줍니다. 여기까지가 과적합을 막기 위한 파라미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n 접수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몇 개의 코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해 줍니다. CPU는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프로그램에 한 개의 코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코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서 몇 개의 코어를 사용할 건지 정해주는 파라미터가 n 접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할 경우에는 모든 CPU 코어를 사용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샘플링 할 때 랜덤 시드를 설정해주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많은 부분은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책을 참고했습니다. 책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들이 많으니까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해당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